안녕하세요. 별빛 담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죄와 양심, 그리고 구원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러시아 문학의 거장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 죄와 벌은 인간의 내면을 가장 깊고 날카롭게 파헤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젊은 대학생 라스콜니코프의 방황과 범죄, 그리고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부 라스콜니코프의 고뇌. 페테르부르크의 음습한 여름날, 젊은 대학생 라스콜니코프는 좁고 어두운 하숙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은 낮고 벽지는 벗겨졌으며 창밖으로는 뜨겁고 탁한 공기만 들어왔습니다. 그의 주머니는 비어 있었고 며칠째 굶은 탓에 손발이 떨렸습니다. 등록금조차 내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었고 멀리 시골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은 겨우겨우 돈을 모아보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돈조차 받기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그는 병든 짐승처럼 누워있다가도 어느 순간엔 날카로운 사상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같은 존재일까? 아니면 위대한 인간과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나뉘는가? 만약 어떤 인간이 세상에 해악만 끼친다면 그 생명을 없애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일일까? 라스콜니코프는 책에서 읽은 비범인 이론에 매달렸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인물은 법과 도덕을 뛰어넘어 세상을 바꾸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자신도 위대한 일을 위해 작은 죄쯤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의 눈에 떠오른 대상은 페테르부르크에서 악명 높은 전당포 노파였습니다. 그 노파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소유물까지 빼앗으며 고리대금으로 불을 쌓고 있었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점점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노파 하나를 없앤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은가? 나는 한 사람을 죽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머릿속에는 끝없는 고뇌가 맴돌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2부 범행. 마침내 그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도끼를 품에 숨기고 전당포 노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계단을 오르며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차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노파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라스콜니코프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노파는 쓰러졌고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며 노파의 여동생이 들어왔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충격과 두려움에 또다시 도끼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호흡은 가빠지고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는 서둘러 방 안을 뒤지고 몇 가지 귀중품을 움켜쥔 채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죄책감, 산부, 불안과 의심. 며칠이 흘렀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방에 누워 신음하듯 몸을 떨었습니다. 열에 들떠 의식이 오락가락했고 꿈과 현실이 뒤섞였습니다. 도시는 사건으로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의심했고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샅샅이 뒤졌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길거리를 걸으며 괜히 웃거나 갑자기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수상쩍게 바라봤습니다. 밤마다 환청이 들렸습니다. 왜 나를 죽였느냐? 노파의 목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점점 스스로를 가두어 갔습니다.
죄의 그림자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부, 소냐와의 만남. 그때 그의 삶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관리 마르멜라도프의 딸 소냐. 어느 날 라스콜리코프는 술집에서 소냐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술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내 아내와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어. 내 딸 소냐, 그 아이는 가족을 살리려고 몸을 팔고 있지. 나는 괴물 같은 아버지야.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멜라도프는 마차에 치여 숨을 거두었고 그 곁에서 울고 있던 이는 바로 소냐였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그러나 따뜻한 눈빛.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그녀에게 강하게 끌렸습니다. 그녀 앞에서만큼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부, 고백과 심판. 라스콜리코프는 마침내 소냐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저지른 일 과연 나는 괴물일까? 아니면 세상을 위해 큰 짐을 진 것일까? 소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참회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구원이 열려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진실이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결국 경찰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가 그 노파를 죽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해방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육부, 시베리아, 그리고 구원. 라스콜리코프는 시베리아 유영지로 보내졌습니다. 끝없는 설원, 혹독한 노동, 차가운 쇠사슬. 그러나 그의 곁에는 여전히 소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찾아와 그를 위로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살아있다. 조금씩 그의 마음속에 작은 불빛이 피어났습니다. 구원의 희망. 죄와 벌은 인간의 내면에 감춰진 어둠과 그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구원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라스콜리코프는 범죄자였지만 참회를 통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고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이 이 작품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장면은 무엇인가요? 라스콜니코프의 고뇌, 소냐의 따뜻한 위로, 혹은 마지막 구원의 희망 중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명작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